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으로 무게를 옮기는 걸까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균 KCJ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만날 때마다 시장 색깔이 말 그대로 확확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가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지수 자체가 지금 6에서 7% 급등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다행히 좀 상승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말이었죠. 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렸던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은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줄줄이 하락하면서 네. 시장이 월요일날 충격을 많이 안겨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라고 하는 양반이 옛날에 그 QE2를 갖다가 많이 반대를 했던 양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명되고 나면 QT하는 거 아니냐, 양적 긴축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상당히 조금 심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임명하고 있는 이면에는 연준의 권한을 갖다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순수한 통화 정책에만 연준이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은행에 대한 규제나 다른 부분은 재무부 중심으로 경제 주도권을 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트럼프 정책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워시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시라고 하는 분은 예전에 보게 되면 AI 기술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AI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시장으로 좀 접목시켜 보게 되면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영향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워시가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우리가 좀 잘못 해석했구나 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급반등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AI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성격을 보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를 갖다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B,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망치를 갖다가 7,500까지 상단을 갖다 상향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시 매수를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강세장에서의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조정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며칠 사이 10% 오르게 되면 분명히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통상적으로 강세장에서의 10% 조정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릴 경우에는 이걸 갖다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잘 대처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투자 문화가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1월장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 넘게 올랐어요, 대표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는 당연하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시장을 대응할 때 여전히 유동성 장세는 맞아요.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위주로 좀 무게를 두는 건 어떨까요? 미국하고 한국 네. 시장을 갖다가 조금 2025년 작년이죠.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갖다가 좀 분해를 한 걸 갖다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도 작년에 올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업 이익에 기반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멀티플로 인한 확장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을 작년도에 오른 걸 분석하게 보게 되면
그 대략적으로 한 60%는 기업 이익에 기반해서 올랐고요. 40%는 멀티플, 우리가 이제 이익에 대한 배수죠. 그게 확장하면서 오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멀티플 확장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상법 3차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50% 이상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폭은 축소가 된 상황인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 같은 경우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 상당, 거의 뭐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 이익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갖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유동성에 관련돼서 멀티플이 확장될 룸도 남아 있고요. 기업 이익에 기반해서 지수가 갈 수 있는 룸도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동성 랠리보다는 실적 개선에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으로 점차 그 시장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장세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무게 차 있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기업 쪽으로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이 현재 이동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는 전략이신데, 자, 실적 일단 미증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고요. 4분기 매출이 70% 급증을 하면서 시장 컨센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랑 아마존 실적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알파벳하고 아마존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 실적이 시사하는 바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네네. 그 매출 팔란티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매출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기존 대비 매출 성장률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을 더한 뭐 룰 오브 40라고 하죠. 그 지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업계 최상위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매출이 핵심이었고 상업 매출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부와 상업이 1대1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 매출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졌다라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한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300배 정도에 달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개선이 되면서 기업 이익이 좋게 나오면서 200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아마존이 200배에서 거래됐던 모습이 좀 생각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빅테크 성장의 과거 모습을 갖다가 닮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성장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될 것 같고요. 실적 견조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상호작용형 AI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지니3의 출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출시가 되게 된다고 하면 게임 제작 비용 절감 그리고 타겟팅 강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여파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게임 엔진이나 플랫폼 기업인 뭐 유니티나 로블록스의 주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적으로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모습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몇 프로 나오느냐에 시장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인프라 투자 예전에 됐던 가이던스를 갖다 상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게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되겠죠. 그만큼 반도체 투톱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요. 1분기 PC D램 가격 전망이 전분기 대비해서 50에서 60% 수준이었는데 지금 대표님 105에서 110%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급 부족이 정말 심하다라는 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단 공정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HBM 생산하려고 그쪽에다 다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디램 쪽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생각보다 아주 타이트하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절 이후에 고객이나 이제 뭐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갖다 다시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가격 인상을 갖다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아마존 얘기했지만 네. 빅테크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상했던 걸 갖다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 우리 케빈 워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AI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AI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HBM 시장이 질적으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범용 가격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업사이클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데 우리가 빅테크와 관련해서 노이즈라고 할까요? 최근에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에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칩이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유로 지금 대체품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기업 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예. 네.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 범용 GPU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량을 갖다 계속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고 다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목적 성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리적 한계치까지 HBM을 갖다가 탑재하는 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춤형 칩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갖다가 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효율을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HBM 탑재 수를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대체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칩 원가에서 HBM이 한 50% 정도 이상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맞춤형 칩 같은 경우에는 이걸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DDR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범용 D램 강세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HBM이 몇 개나 사용되냐? 최근에 나왔던 블랙에어 같은 경우에 8개 정도 사용하고 차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루빈 같은 경우에 12개 정도 사용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추론형 칩을 내놨는데 네. 그거 4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향후에 뭐 그 범용 GPU도 물론 쓰이게 되지만 맞춤형 칩도 물론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HBM을 갖다가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뭐 고객세가 다변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범용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뭐 추론형 칩이나 그 TPU 같은 측면에서는 일반의 기존의 빅테크들이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메모리는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실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반도체죠. 반도체를 제외하고 전력기기 인프라 쪽도 실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표님.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AI 인프라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인프라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버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태까지 계속 서버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이 터무니없이 지금 현재 부족해요. 상황입니다. 네. 예,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지만 이게 간헐적인 특성상 이걸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우위에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 기자재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기업들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또 많이 없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납기를 준수할 수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 대비 50%가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력은 필요하고 원가 경쟁력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한국의 그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수주 잔고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력 기기들 수주 잔고 보게 되면 2030년까지의 공급 물량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실현 가시성은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이 현금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면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업계 수준의 그 영업이익률 한 20%대를 나타낼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배전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변압기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주 단가가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고단가 수주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약간 꽉 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26년에 생산 라인을 갖다가 증설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에서의 업사이드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PE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비싸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주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PE에 대한 압박감도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AI 사이클과 같이 간 핵심적인 장기 사이클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주가만 지금 봤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AI 산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또 떠오르는 이슈가 원전이 되겠죠. 원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조선주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 섹터 다 미국과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조선보다는 원전을 먼저 시작해보자라는 스탠스를 내비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섹터를 관심 있게 보던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방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조선 방산 원전인데요. 이 모든 섹터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AI 사이클과 맞물려 있고 그리고 미국의 국가 보안과 연결돼 있다고 국가 안보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수주 산업일 것 같고 사이클 자체가 좀 생각보다 긴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이 조방원을 갖다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뭐 전력기기 얘기하면서 원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원전은 사실 매출 발생 가능성이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MR이나 원전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수혜를 받은 제조업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좋은 뉴스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출렁거리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그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이클이 그렇게 끝났다라고는 느낌은 없습니다. 예. 네, 조방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속에 내 포트 안에 각각의 섹터를 좀 촘촘하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하면 요즘도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증권주죠.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다 보니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증권주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권주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주는 거래대금의 함수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항상 뭐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거나 전략가 했을 때도 증권주 뭐냐? 거래대금의 함수다. 거래대금 증가하면 이익은 당연히 증가한다. 요새 증권사 객장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점심시간에 나갈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네. 저도 이런 폭등 장세를 갖다가 많이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예탁금이 110조, 저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생각보다 그 대기 자금도 엄청 많고요. 개인들 자체도 지금 ETF 매매가 생각보다 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증시 화랑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AI 투자 사이클, 데이터 센터부터 전력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들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3년, 5년의 사이클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상법 개정의 3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지속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에 대한 전망치가 생각보다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거의 지속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대폭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예전보다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은행이죠. 은행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증권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평생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 주식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증권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다다음 주에 설 연휴가 또 시작이 되죠. 설 연휴 전에 좀 이익을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세 상승장을 즐겨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일시적으로 출렁거리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그 코스피 혹은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출렁거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저가 매수의 그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정부의 그 의지를 갖다가 조금 믿고 한번 주식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있겠지만 역시나 대세는 상승장이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목재균 대표와 함께 시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